자, 선상단 두 번째 영상입니다. 자, 파이팅 하면서 열심히 따라가 봅시다. 아까 영상 첫 번째 영상에서 여러분 이런저런 저런 사람들을 통시적으로 이렇게 역사를 관통해가지고 돌아보면서 막 원망을 하다가 정말 어리석고 미쳤어, 부질없어, 그냥 그런 생각 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그리고 그 생각이 전환이 일어난 거잖아요. 새로운 생각 시작을 했습니다.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보세요. 잠사하고 하니 깊이 생각해서 깨달으니 내 뜻도 고집스럽구나. 내가 너무 고집스러운 생각을 했어. 내가 잘못된 생각을 한 거지 라는 얘기예요. 황제가, 이때 황제는 누구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헌원 씨를 말하는 거야. 헌원 씨. 헌원 씨가 작주거, 배와 배주자 수레 걷자. 배와 수레를 만든 것은 왜다? 빨간색 동그라미 별표 단어죠. 왜다는 여러분 그르다, 잘못되다 이런 뜻이에요. 웬 줄도 모라로다. 그릇된 줄을 모르겠도다. 잘못된 일이 없다라는 얘기는 잘한 일이다 이런 얘기지. 황제가, 헌원 씨가 배와 수레를 만든 것 자체는 잘한 일이지 라고 말하는 거야. 장안이 강동의 추풍을 만나신대. 장안은 중국 고사 인용 시작이 됐습니다. 중국의 인물인데요. 이 장안이란 사람이 강동으로 돌아가, 고향으로 돌아가 가을바람을 만났은들. 자, 장동 선생님이 여기 정리해놨죠. 진나라 인물인데요. 왕이 높은 벼슬을 내렸는데도 가을바람이 불자 고향이 그리워졌대. 그래서 벼슬을 그만두고 낙향에서 자연과 함께 살아갔던 그런 인물이에요. 그 장안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정말 좋은 바람을 만났다고 한들 편주 곧 아니 타면, 편주 작은 배야. 이력편주 하면은 이 나뭇잎처럼 작은 배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편주 곧 아니 타면, 편주를 작은 배를 타지 않았다면 천청해활하다, 하늘이 맑고 바다가 넓다고 어느 흥이 절로 나며 어느 흥이 저절로 나겠으며. 문장의 주체 누구야? 응? 장안인 거지. 장안이 작은 배를 타지 않았다면 이렇게 맑고 드넓은 이 하늘과 바다를 어떻게 흥겹게 즐길 수 있었겠으며 이런 얘기인 거지. 장안이 이런 흥겨움을 누릴 수 있었던 건 그러니까 뭐가 있었기 때문이다? 배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때의 배는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의 배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삼공과도 아니 여러분, 삼공은 빨간색 동그라미 별표 5개 하십니다. 정말 많이 나와요. 삼공. 여러분,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을 가리키는데, 그러니까 이 왕이라는 절대군주 밑에서는 가장 최강자인 거지. 신하로서는 가장 윗자리잖아요. 그래서 삼공이 의미하는 거는 속세의 북이 영하고요. 주로 플러스보다는 마이너스의 의미로 훨씬 더 많이 사용이 됩니다. 삼공과도 더군다나 자연이랑 같이 경쟁하면 누가 이겨? 누가? 무조건 자연이 이기는 거야. 양반시가에서는. 삼공,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막 엄청난 부귀 영화, 권력 이런 것과도 바꾸지 않을 제일 강산 자연, 이 아름다운 자연 경치에 부평초 같은, 이 부평초는 여러분 뿌리가 없어서 떠다니는 잎을 말하잖아요. 그 부평초 같은 어부의 생활을 여러분, 어부 빨간색 동그라미 별표 5개. 자, 고전 양반시가에서 어부는 어떤 존재다? 자연을 즐기는 풍류객이다. 플러스다 마이너스다? 플러스다. 이 어부는요 여러분, 선생님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 번 얘기했는데 양반이 어부의 탈을 쓰고 있는 거야. 자연을 즐기는 풍류객들이다 이 얘기예요. 부평초 같은 어부의 생애를 인력주가 아니라면, 이것도 배네. 작은 배, 한 조각에 이력, 편주 다 똑같은 말이야. 편주, 이력주. 자, 여기 선생님 써줄게. 이력, 편주. 한 조각, 작은 배, 편주. 이거 다 똑같은 말. 아주 작은 배를 말해요. 한 사람, 두 사람 간신히 탈 수 있는 그런 배. 그런 이력, 편주 아니면 어디에 붙여두고 단힐랑고 다니겠는가. 그러니까 이 자연을 즐기는 풍류객으로서의 삶도 뭐가 있어야지만 가능해요? 이력주, 배가 있어야지만 가능하지 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배가 굉장히 플러스인 거야. 배가 없었으면 장한도 그리고 어부도 자연을 즐기는 아주 흥에 겨운 삶을 살 수 없었을 거야. 그러니까 배는 반드시 필요한 거지. 헌원 씨, 아유 잘하셨어요. 생각해 보니까 라는 얘기로 완전히 입장이 바뀌었어. 됐죠? 요지 배를 만든 걸 원망을 했었어. 그렇지만 곰곰이 생각하면서 잠사가고 했다 그랬죠? 곰곰이 생각해서 깨달으니까 배 자체는 너무 좋아. 이유는 장안이나 어부 등이 풍류를 즐길 수 있는 곳도 배가 있기 때문이 아니겠어? 라는 생각을 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배는 굉장히 이중적인 소재가 돼버리는 거죠. 자, 선상탄의 키입니다. 키. 배의 이중적 성격이 이제 이 사람에게 굉장히 분명해진 거야. 지금 현재의 배는 전쟁의 도구로 쓰이고 있어. 그렇지만 옛날의 배는 뭐로 쓰였어? 풍류의 도구로 쓰이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배는 따지고 보면 굉장히 이중적인 거야. 배 자체는 사실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 배가 어느 시대를 만나고 어떤 사람을 만났는지가 사실은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화자가 점점 여러 가지 깊은 생각 끝에 이런 생각에 이런 결론에 점점 다가가고 있는 중입니다. 계속 보시죠. 이런 일을 보건대 배 삼긴, 자 삼기다 아까 했습니다. 태어나다 생기다 만들다. 배를 만든 제도야. 지묘한 듯 하다마는, 매우 묘한 듯 하다마는 이런 일, 장안의 일, 어부의 일. 삼긴 제도라는 건 배를 만든 제도, 다시 말해 배가 생기게 된 이유는 지극히 묘한 듯 하지만 어디한 우리 물은, 어찌하여 우리 물, 빨간색 동그라미 별표 물이, 우리 무리는 나는 듯한 판옥선을 밤낮으로 빗기 타고 비스듬히 타고, 판옥선 여러분 임진왜란 때 전투선으로 쓰였던 거 알고 계시죠? 이순신 장군이 판옥선, 거북선 이렇게 가면 옆에 다 판옥선들이 쫙 따라붙어서 갔었잖아요. 그거야. 그 전투선이죠. 전투선. 전투선을 밤낮으로 비스듬히 타고, 그러니까 우리 무리는 뭐야? 수군의 무리, 자신이 몸담은 군대를 뜻하는 거죠. 이 군대가 판옥선을 밤낮으로 타. 결국 위 문장은 어떤 것을 문제로 제기하는 걸까? 배가 처음에 생길 때는 너무 멋지게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어찌해서 우리 무리는 그 배로 전쟁을 하고 있는가라는 문제 제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인품 영월 후대, 풍어를 읊어. 여러분, 바람을 맞이하고 달을 맞이하면서 그걸 시로 읊조려요. 그렇게 했겠지. 전쟁을 막 치르고 있는 중은 아니니까 전투선 위에서도 그렇게 했었단 말이야. 그렇지만 여러분, 예전과 같은 흥겨움을 맛볼 수 있었겠어요?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데 그래서 이런 거지. 흥이 전혀 없는 것인가? 흥겹지 않다, 그 얘기인 거죠. 인풍영월 뜻 여기 써놨고요. 자, 흥이 전혀 없는 것인가? 서리법 쓰였죠. 어떤 정서가 내포되어 있다? 같은 배를 타고 있어. 장안이나 어부나 우리가 타고 있는 것이나 모두 다 똑같은 배야. 그렇지만 장안이나 어부의 인생과는 달리 우리에게 전혀 흥이 없다라는, 자, 여기 안타까움의 정서가 내포되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석일, 옛날. 옛석자야. 옛날에 배주자. 배 안에는 배반이, 술상이, 낭자터니 어지러웠는데, 자, 배반이, 낭자터니 과거에 플러스야 마이너스 여러분, 술상이 낭자하게 어지럽게 흩어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과거에 플러스죠. 술상, 이건 풍류랑, 술이라는 건 풍류적 삶과 연결되어 있는 단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배 안에 배반이, 술상이 낭자했다, 뭐 피가 낭자했어, 물이 이렇게 낭자를 쓰다 보니까 마이너스 느낌 오는데 그렇지 않아. 여기는 술상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다라는 건 술 마시고 막 취해가지고 막 노래 부르고 막 춤추고 막 그런 어지러운 상태인 거야. 플러스입니다. 자, 적벽부의 문장이 이런 비슷한 문장이 나왔다. 자, 여러분, 우리 고전 시가에서는 이렇게 아주 유명한 중국의 사람들의 문장을, 그 시의 한 구절을 자기 시 안에 이렇게 녹이는 거, 그거 굉장히 고도의 최고의 글쓰기 기법이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런 부분 나온 겁니다. 자, 옛날 평화로운 때에는 배가 풍류적 속성을 드러내는 소재였던 책 정리해놨고요. 금일, 이제 금자야. 오늘날의 주중에는 배 안에는 대검장창 뿐이로구나. 여러분, 대구 문장이 나왔는데 동시에 대비가 되고 있는 거다. 그치? 과거에는 플러스였는데 현재는 전쟁의 도구. 옛날에는 뭐가 낭자했어?
술상이 낭자했어. 그런데 지금은 거기에 뭐밖에 없어? 큰 칼과 긴 창뿐이로구나. 현재의 마이너스 이렇게 대구와 대비 동시에 나오고 있는 거 확인하셨습니다. 오늘날 대검 장창만 있는 이유는 전쟁 직후이기 때문이고요. 화자는 대단히 안타까움, 아쉬움의 정서를 드러내게 되는 거죠. 대검 장창은 대유법이다. 전쟁을 의미하죠. 여러분 뭐야? 큰 칼이랑 긴 창은 부분으로 전쟁이라는 전체를 빗대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표 비유 대유법이 쓰였다라고 얘기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가시죠. 한 가지 배엄만한 한 가지 하나 똑같은 배건만은 가진 바가 다르니 자 과거에는 그 배가 뭘 가지고 있었어? 술상을 가지고 있었어. 그런데 지금은 배가 어떤 걸 가지고 있어? 대검장창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게 가진 바가 서로 다르니 기간 그 사이 자 기간 그 기자 사이 간자 그 사이 무엇과 무엇 사이 술상과 대검 장창 사이에 우락이 근심 우자예요. 락 즐거울 락자야. 그러니까 그 사이 술상과 대검 장창 사이에 근심과 즐거움이 서로 같지 못하도다. 당연하지. 우는 뭐랑 관련돼 있어? 대검 장창, 즉 전쟁에 대한 걱정. 락은 자연 속에서 풍류를 즐기는 삶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자,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야. 과거의 배, 이렇게 해볼까? 배가 과거랑 현재로 나누어져. 과거는 서길, 현재는 금일 이렇게 됐고, 과거의 배에는 술상만 있었어. 그치? 지금 현재는 대검 장창만 있어. 그래서 과거는 우야 락이야. 락인 거죠. 그죠? 현재는 우야 락이야. 근심 우자. 근심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대비가 되니까 하나의 배, 한 가지 배지만 가진 바가 달라지면서 우락도 갈렸죠.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죠? 이렇게 딱 대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문장 여러분들이 확인하신 겁니다. 이해되셨죠? 선생님 거 이렇게 내리고요. 본사사가 끝났어요. 옛날 소식의 배에 음풍영월의 술상이 낭자했는데 지금 대검과 장창만이 난무한다라는 대비, 과거의 풍류적 삶과 여기 풍류까지 정리할까요? 그리고 현재의 전운의 근심이 대비가 되고 있다라고, 여러분 요거는 필기를 좀 하셔서 요 분류와 대비되는 내용을 정리를 하신다면 좋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 넘어가 보십시다. 때때로 시시로 머리를 들어 북신 북극성을 바라보며, 북극성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봤을 때 제일 크게 빛나는 별, 임금 상징입니다. 위와 동일한 상징적 의미를 갖는 자연물 여러분 별표 5개 하고 양반 시가에서는 암기하셔야 되는 자연물입니다. 기억하고 가십시오. 자, 우리가 우러러보는 대상 하늘, 그리고 하늘에 있는 빛나는 광채 모두 다 임금 상징이다. 해, 달, 별 임금 상징, 그리고 가장 큰 별 북극성 또한 임금 상징, 북신이죠 여기서는. 그리고 해와 달을 한자로 1월, 별성, 별신, 별이란 뜻이야. 한자어로 성신까지 요 자연물들이 나오면 양반시가에서는 임금을 얘기하고 싶어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라라는 얘기입니다. 때때로 머리를 들어 북극성을 바라보며, 자 북극성을 바라봤어. 임금 생각했네. 임금 그리워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상시 시대를 아파하는, 시대를 근심하는 노루 늙은이의 눈물을, 시대를 아파하는 노루 늙은이의 눈물을 천일방에 하늘 한 모퉁이에서 떨어뜨린다. 지다 무슨 뜻? 떨어지다라는 뜻. 빨간색 동그라미 별표 단어. 하늘 한 모퉁이라는 거는 변방의 요새지, 부산진을 말하겠죠. 진동형.
자, 시국을 근심하고 있는 눈물이니까 이때는 뭐다? 어떤 정서다? 우국충정이다. 나라를 걱정하는 충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보십시다. 오, 동방. 우리 동방. 동방 우리나라지, 그치? 우리나라의 문물이, 우리나라의 문화가 한나라, 당나라, 송나라에 지겠냐마는, 떨어지겠냐마는 이런 얘기야. 한당송은 여러분 중국이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 문화가 중국에 뒤진다 안 뒤진다? 뒤지지 않는다. 뒤지지 않아. 지지 않아. 지지 않아. 우리 문화 중국보다 더 우월한지는 모르겠으나 지지는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자부심 드러냈어요. 그런데 국운이 불행했어. 우리 운명이, 우리 운수가 불행해서 해추, 흉모, 바다에 추하고 흉악한 음모꾼들 누구야? 외적이야. 3번이다 그러면. 여러분 기억나세요? 선생님 기억 잘 안 나는 것 같아. 첫 번째 뭐였지? 첫 번째가 사이, 오랑캐. 그치? 두 번째가 뭐였더라? 두 번째? 선생님 가볼래. 두 번째 뭐였더라? 난당적. 여러분 여기 나왔다. 요거 두 번째였다. 그치? 난당적. 정리하세요 여러분. 난당적. 외적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거 요건 내신에 많이 나. 좀 알고 가세요. 해추흉모가 뭐라고? 3번이다. 바다의 추하고 흉악한 음모꾼들. 외적. 이게 망고의 수치. 영원한 수치를 안았어.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수치. 여러분 뭘 가리키는 거야? 임진왜란을 가리키게 되는 거죠. 수치를 안고 있어. 100분의 한 가지도 못 씻어 버렸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망고수, 이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씻기 힘든 수모를 당한 이유는 뭐야? 국운이 불행했기 때문이야. 우리 이런 거 뭐라 그러죠? 운명론적 가치관이라고 그러죠? 우리 선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우리 조상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의 하나잖아요. 여기도 나타났네. 100분의 한 가지도 못 씻어 버렸는데 이 몸이 무상한다. 여러분 무상하다. 변변치 못하다. 보잘것없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보잘것없다. 보잘것없다. 무상하다. 별표하시고요. 이 몸이 보잘것없지만 신하가 되어 있다가 궁다리 길이 달라 못 매엽고 늙으신들. 공궁과 가난함이죠. 달, 영달, 영화로움이야. 그러면 공궁은 마이너스일 거고 달은 플러스일 거고요. 공궁과 영달의 길이 달라 못 모시고 늙었다 한들. 그럼 누구를 모셨어야 돼? 누구 모시고 싶었던 거야? 임금을 못 모셨단 얘기야. 그러면 여러분 공궁은 마이너스고 영달은 플러스고 그게 길이 달라서 임금을 못 모시고 늙었다 그랬으니까 공궁은 화자의 신분을 말하는 거고 영달은 임금의 신분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못 모시고 객체, 목적어는 뭐다? 임금이다 라는 얘기 이미 했습니다. 그렇게 내가 임금 곁에서 임금을 보필하지는 못했어. 내가 공궁한 처지고 보잘것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국단심, 나라를 걱정하는 붉은 마음, 이야 어느 시각엔들 내가 잊었겠는가. 설이 잊었다, 잊지 않았다. 우리 반어로 해석하라고 했어요. 잊지 않았다. 나는 나라를 걱정하는 내 한 조각 붉은 마음 한순간도 잊어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외적에 당한 수치심과 무국단심을 드러냈다. 그 얘기입니다. 계속 보십시다. 강계 겨운 장기는 원통함과 분노를 못 이기는 장한 기운, 씩씩한 기운은 노당 익장, 늙어갈수록 마땅히 더욱 커지다마는 클장자, 커지는 거야. 원통함과 분노를 못 이기는 씩씩한 기운, 강계겨운 장기는 노당익장, 늙어갈수록 마땅히 더욱 커지지만, 더욱 장해지지만 조그만 이 몸이 병중에 들어있으니 화자가 뭐래? 자기 처지가 마이너스래. 그래서 설분신, 조금 자신감 떨어지는 것 같네 이 사람. 왜 그러나? 설분신원, 분함을 씻고 원함을 푼다 이런 뜻이야. 분함을 씻고 원함을 풀어버리기가 어려울 듯 하지만 왜 어려워? 너무너무 내가 마음은 그냥 소망이야. 나 그냥 다
다 때려 부셨으면 좋겠어. 내가 그냥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외적을 쳐부수고 이러고 싶어. 늙어갈수록 그 마음은 더 커져가. 그렇지만 몸이 마음은 그래. 근데 몸이 막 너무 아파. 그래가지고 설분 신원 원한을 싣는 것이 좀 어려울 것 같아.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나 전환 나타났다. 그러나 사제갈, 여러분 이거 죽을 사자잖아. 죽은 제갈 공명이 생중달, 살아있는 중달을 멀리 쫓아버렸고 발이 없는 손빈도 방연을 잡았어. 여러분 죽은 제갈 능력 있어 없어? 능력 없어. 마이너스야. 발이 없는 상태의 손빈도 능력이 있어 없어? 마이너스야. 그지?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 오히려 플러스의 사람들을 다 잡아버렸어.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응? 여러분 여기 중국고 선생님 여기 다 써놨어요? 중달이요. 중달. 제갈공명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쳐들어갔는데 제갈공명이 가만히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죽었다고 날 속이고 날 잡으려고 그랬구나. 그래갖고 막 놀라가지고 도망쳤단 말이지. 그런데 알고 봤더니 사실은 제갈공명이 이 중달이 쳐들어올 걸 안 거지. 그래서 내가 죽고 나면 지푸라기나 이렇게 해서 내 시체를 이렇게 위에 올려가지고 마치 내가 살아있는 것처럼 위장해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지. 그래가지고 이 중달이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죽은 제갈공명이 살아있는 사마진 중달을 쫓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됐죠? 자, 손빈과 방연은요 이 사람 두 사람 친구 사이였어요. 그런데 방연이 시기심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가지고 손빈을 모함해가지고 발을 잘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손빈이 달아났단 말이지. 근데 서로 다른 나라의 장수가 되어 싸웠을 때 결국 그 발을 잘렸던 손빈이 방연을 죽였어요. 전략을 써가지고 이렇게 밤에 몰래 밤에 야밤에 쳐들어오고 있었는데 그거를 이렇게 불을 밝히게끔 어떻게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방연이 죽임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손빈이에요. 그러면 굉장히 어떤 나쁜 상황에 있던 그런 존재들이 그거보다 훨씬 우월한 위치에 있던 사람들을 다 잡고 죽이고 이랬단 말이지. 중국고사 인용된 부분 나왔고요. 하물며 이 몸은 수족이 갇혀 있어. 자, 누가 발이 없다 그랬어? 손빈은 발이 없었잖아. 근데 나는 손과 발 다 있어. 또 누군 죽었어? 제갈공명은 죽었다고. 근데 나는 명맥에 이어 있잖아. 목숨이 살아있어. 그러니까 자신을 누구에 견주고 있어? 누구에 비교하고 있어요? 제갈공명과 손빈에 비교하고 있는 중인 거죠. 그러면 제갈공명과 손빈의 그 열악했던 상황에 비추어 봤을 때 나는 좀 아프고 늙고 그랬지만 난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나는 목숨도 있잖아. 이러고 자기를 나독나독 하는 거지. 야, 정신 차려. 너 제갈공명보다 훨씬 낫고 이 손빈보다 훨 낫잖아. 그러고 있는 거죠. 서절구투 또 나왔다. 아이고 도대체 몇 번째야 이거? 여러분 네 번째인가? 네 번째인가 보다. 그죠? 서절구투 쥐나 개 같은 어우 진짜 싫은가 봐. 일본 사람들 뭐라고? 쥐나 개 같은 쥐나 개 같은 도적을 적으나 조금이라도 저흘 쏘냐 저희다. 빨강색 동그라미 별표 단어 무슨 뜻? 두려워하다. 조금이라도 두려워하겠는가? 설이네 설이. 그러면 자 여러분 반어로 해석하라고 그랬어. 두려워하겠다 안 하겠다? 두렵지 않다. 나 제갈공명보다 손빈보다 훨씬 더 좋은 상황에 있어. 그 상태에서 개나 이 쥐새끼 같은 그 도적이 뭐가 두렵겠어? 두렵지 않지?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됐죠? 비선에 달려들어. 비선은요, 나는 듯이 빠른 배인데, 이게 외적선이었어요. 외구가 타던 배예요. 외적선에 달려들어가 선봉을 거치면 제일 앞에 있는 사람들을 휘몰아치면 9, 10월, 9월, 10월에 부는 서리바람에 낙엽같이 떨어지는 낙엽처럼 해치리라. 여러분 어떤 장면 상상하면 되냐면 막 이 장수가 박인노가 막 긴 칼을 들고 이악 쳐들어가니까 막 이렇게 이 외적들이 이렇게 쫙 늘어서 있던 외적들이 이렇게 영화 장면 그런 거 있잖아. 뭐 그런 뭐지? 무슨 장면 뭐 판타지 뭐 이런 거 보면 막 이렇게 병정들이 막 이러면서 막 날아가는 거지. 막 그렇게 자기가 할 거다 그러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외적선에 달려들어 선봉을 거치는 주체는 누구? 화자고요. 낙엽처럼 떨어져 나갈 객체는 누구야? 외적인 거지. 내가 외적을 낙엽처럼
윙 이렇게 막 헤쳐가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마치 대나무가 쪼개지듯 적을 무찌른다라는 거예요. 파죽지세로 자기가 적을 무찌를 거다. 외적을. 칠종칠금을 우린 날 못할 것까. 우리도 할 수 있어 라는 얘기야. 칠종칠금 중국고사 인용됐습니다. 여기 나왔죠? 7번 놓아주었다 7번 다시 잡는다는 말인데요. 제갈공명이 맹액을 칠 때 나왔던 고사래. 그러니까 맹액이 놓아주는 거야. 야, 너 도망가고 싶어? 그래. 집에 그렇게 가고 싶었죠? 맹회, 그래, 가. 진짜 가도 돼요? 감사합니다. 맹회 막 도망가. 그러면 확 도망가면 휙 잡아오는 거지, 제갈공명이. 그리고 며칠 뒀다가 또 도망가게 둬. 또 잡아. 그걸 몇 번 했다고? 7번 했다고. 그러면 여러분, 그리고 나서 맹획이 그 다음에는 제갈공명한테 덤비고 싶었을까? 도망가고 싶었을까? 자포자기 상태에 되는 거죠. 무슨 적수가 될 수가 없는 거지. 그냥 손바닥 안에서 노는 거지. 그렇게 이제 만드는 거, 그거 우리인데 못하겠는가. 우리도 외적을 상대로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 너네 까불지 마. 이러고 있는 중인 거야. 됐죠? 그 다음 가십시다. 자, 설문신원.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분함을 씻고 원한을 푼다 라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다짐하는 무인의 아주 호탕한 기계가 나타났습니다. 자,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힘내세요. 준피도이드라. 여러분 다섯 번째인가? 요 네 서절구투가 네 번째였으니까 준피도이 5번째 나왔다. 외적을 일컫는 외적을 5번이나 다르게 말했는데 다 마이너스인 거 아시겠죠? 꾸물거리는 준피 이거 벌레 충자막 보이죠? 벌레처럼 꾸물거리는 저 섬나라 이 오랑캐들아 준피도이들아 불렀어. 수위 쉽게 빨리 걸항 항복하겠다고 애걸해라. 항복하겠다고 애걸해라. 항자는 불살이니 항복하는 자는 불살 죽이지 않으니 너를 굳이 섬멸하랴. 모두 죽이겠는가. 준피도의 외적이고요. 오왕 우리 임금님의 성덕 성스러운 덕은 평생 함께 살기를 바라시느니라. 너희와 더불어 살아가고자 하시느니라. 우리 왕은 그렇게 잔혹한 폭군이 아니야. 우리 왕은 너무 성스럽고 덕이 많으신 분이야. 그래서 너희들과 함께 살아가기를 바라셔. 이렇게 이렇게 회유하는 거지. 회유. 너네 빨리 그냥 항복하겠다고 애걸 좀 해봐. 그럼 우리가 너네 안 죽이고 같이 살 거야. 태평천하의 요순시대, 여러분 요순시대 하면 이 태평성대인 거 알고 계시죠? 요임금 순임금의 시대. 태평성대의 군민 화평한 백성이 되어 군주와 임금과 백성이 되어서 1월 광하는 초부저 하였는데 1월 해와 달의 빛이 찬란한 빛이 아침에 다시 아침을 만들고 다시 아침을 만들고 그러는데 여러분 요거는 태평성대의 모습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한 거야. 그러니까 태평성대에는 깜깜한 어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침 저녁으로 계속 밝게 해와 달이 계속해서 비춰준다 그 얘기야. 그래서 항상 밝은 곳에서 너무나 평화롭게 살 수 있어. 그러니까 너네 항복만 하면 돼 라는 얘기를 하는 중인 거죠. 자, 이제 마무리입니다. 전선 타던 우리 몸이 전투선 플러스 마이너스 전쟁하는 배를 타던 우리 몸이 어주에 고깃배로 갈아타. 고기잡이 배에서 장만하고 노래를 가득 부르고 저녁을 노래함 늦도록 노래함 그리고 추월 춘풍에 가을달 봄바람에 높이 베고 누워있어. 베개를 높이 베고 누워서 작가의 여기 배의 대비적 이미지 여러분 별표 체크 하시고요. 전선과 어주의 대비적 이미지가 한 문장 안에 다 나왔죠. 마이너스와 플러스의 대비 그리고 여러분 이게 바로 배의 이중적
속성이다. 이렇게 계속 정리한 겁니다. 자, 우리는 지금 현재는 전투선을 차고 있지만 배를 갈아타자. 배를 바꿔. 무슨 배로 바꿔? 고깃배로. 여러분 이렇게 영화 장면 상상하는데 막 전투선이어가지고 막 긴 칼, 창 막 이런 거 막 병사들이 막 굳은 얼굴로 이러고 있었어. 근데 갑자기 화면이 쫙 바뀌면서 고깃배로 싹 바뀌면서 사람들이 막 웃고 막 술잔이 있고 술상이 있고 막 이런 장면인 거지. 그렇게 바꾸자. 그런 얘기야. 작가의 소망. 하루빨리 태평성대가 와서 전함 대신 고깃배에 몸을 싣고 자연을 즐기고 싶어하는 소망이 드러났다. 그 얘기예요. 성대, 성군 치하에 선한 임금 치하에 해불양파, 해 바다에 일 양자잖아. 파도가 일어나지 않음을, 바다에 파도가 일어나지 않음을, 해불양파를 다시 보려 하노라. 여러분, 해불양파는요 태평성대, 정말 태평한, 어떤 사람도 싸우지 않고 너무너무 평화롭게 사이좋게 잘 지내는 그 시대를 또 시각적으로 감각적으로 형상화한 그런 시구절이 되겠죠? 그죠? 바다에 파도가 일어나지 않는 그 성군 치하에서 그 태평성대를 다시 보려 하노라. 빨간색 동그라미 별표, 감탄형, 종결, 어미. 무슨 어조로 끝난 겁니까? 영탄적 어조로 끝났죠. 자, 뭘 드러내면서 태평성대를 소망하는 그런 바람을 드러내면서 평화공존의 의지와 태평성대에 대한 바람을 드러내면서 선상탄이라는 아주 긴 작품이 끝났습니다. 자, 여러분, 부산진에 1605년에 내려왔어요. 외적에 대한 적개심을 곳곳에서 드러내고 있었고요. 그리고 과거로부터의 그 역사를 이렇게 회상해 보면서 헌원씨, 진시황, 서불의 무리들을 모두 다 원망하다가 그 생각을 전환해서 배를 만든 것 자체는 헌원씨를 원망할 것이 없다. 그 황제가 만든 배는 우리의 풍류의 소재로 사실은 쓰이고 있었지 않은가. 그렇게 봤을 때 지금 현재 우리가 불행해서 이 배가 고깃배가 되지 못하고 전함이 된 거, 그게 문제인 거지. 그러니 우리가 앞으로 이 전투선을 빨리 고깃배로 바꿔가지고 일본인들이 좀 항복하고 나면 그들과 함께 더불어 화평하게 우리 임금 밑에서, 그 임금의 선하신 덕 밑에서 정말 태평성대를 이루어서 함께 살아가고 싶다라는 소망을 이야기하는 조선 후기 가사 작품을 보신 겁니다. 여러분, 요것만 마무리로 하나 짚읍시다. 여러분, 사실적이라고 보이십니까? 관념적이라고 보이시나요? 어떠세요, 여러분? 조선 후기 가사라면 원래는 사실적이어야 해요.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 질문한 거죠. 여러분, 근데 이 작품은 사실적이지는 않고요. 관념적이에요. 왜냐하면 사실적이라고 얘기하면 막 전쟁하는 장면 막 이런 게 나왔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시기에는 누황사를 보면 이 화자가 이시서표라는 몇백 전을 치렀다, 이런 문장이 나오거든요. 시체를 건너고 피를 건너는 그런 몇백 번의 전투를 치렀다. 그러니까 뭔가 전쟁을 실제로 치른 게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선탕탄에서는 그렇게 전쟁을 치르는 장면이 사실적으로 나오진 않았어요. 그냥 배 위에서의 이 사람의 생각, 지금까지 생각 다 정리하셨죠? 그런 생각들이 쭉 기록이 됐기 때문에 이 작품은 사실적이지는 않고 대단히 관념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전쟁 장면 같은 것들이 가사, 문학 안으로 들어온 것은 조선 전기에는 볼 수 없었던 조선 후기 가사만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렇게 관념적이라는 거, 그리고 조선 후기 쓰여진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순 우리말보다는 한자어들이 너무 많이 나왔다 라는 것은 좀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갈 수 있는, 비판해 볼 수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선상탄, 그리고 누황사,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작품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정리해 놓고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좀 길었죠? 여러분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